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지우는 익숙한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익명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글씨는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나를 구한 그날부터 나는 당신의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이제 그 그림자가 빛이 되길 바래요. 지훈의 손이 떨렸다. 10년 동안 이 편지들은 그의 유일한 위로였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발신자가 바로 그 소년, 자신이 목숨을 걸어 구했던 그 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우산을 내려놓고 빗속에 서 있었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 네온 사인이 비에 번져 흐르는 그곳에서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자신은 평범한 소년이었다. 학교 뒤편 골목에서 비를 피해 숨어있던 작은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은 울고 있었고 주위에는 몇몇 아이들이 모여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이상한 놈. 엄마 아빠한테 말할까? 그 소년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달려들었다. 그만해. 그의 외침은 비바람에 묻혔지만 그는 소년을 끌어안고 달렸다. 학교 선생님에게 끌려간 후 지훈은 징계를 받았고 그 소년은 가족과 함께 이사갔다. 그 후로 소년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매년 생일 즈음 되면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 편지였다. 고마워요. 형, 점점 그 내용은 깊어졌다. 소년의 고독, 학교에서의 괴롭힘, 가족의 무관심. 지호는 그 편지들을 모아 책상 서랍에 쌓아두었다. 그 편지들은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지훈 자신도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깨닫기 시작했다. 남자아이를 좋아한다는 사실, 그로 인한 혼란.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숨겼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가족 앞에서조차.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지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은 민석입니다. 민석. 그 이름이 지훈의 기억 속에서 폭발했다. 맞다. 그 소년의 이름은 민석이었다. 지훈은 즉시 전화를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학교 동창 커뮤니티, 심지어 경찰 자료까지. 하지만 10년의 세월은 흔적을 지웠다. 서울의 거대한 도시에서 한 명의 소년을 찾는 건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일이었다. 밤새워 검색하다 지친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왜 이제야? 왜 나를 기다렸지? 그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민석의 글씨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형,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호는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휴가를 내고 서울 도심을 헤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옛 학교였다. 강북의 오래된 고등학교, 지금은 여전히 학생들로 북적이는 곳. 교무실을 찾아간 그는 선생님께 물었다. 민석이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10년 전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 아이들 많았어.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구한 일은 기억해. 용감했지.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용감함 뒤에는 고독이 있었다. 그는 학교 뒤편 골목으로 갔다. 그곳은 변함없이 좁고 어두웠다. 비가 그친 후의 습한 공기가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다. 민석의 작은 손이 자신의 팔을 움켜쥐던 느낌,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형, 왜 날 구해?
지우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안아 들었다. 그 후로 지훈의 삶은 변했다. 그는 문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하지만 그의 소설들은 항상 외로운 영혼에 관한 이야기였다. 민석의 편지들이 그 영감을 주었다. 지훈은 민석을 찾기 위해 옛 동창들을 만났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 태민이 말했다. 민석. 그때 그 애 이사 갔다던데. 가족이 보수적이라서 그런가 소문으로는 집을 나갔대.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을 나갔... 민석이 왜? 그는 더 물었다. 어디로? 태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지. 하지만 이터원 쪽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문은 있었어. 이터원. 서울의 그 다채로운 동네, LGBTQ 플러스 커뮤니티의 중심지. 지호는 그곳을 알았다. 자신도 가끔 그곳을 찾았지만 항상 혼자였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터원으로 향했다. 거리는 관광객과 젊은이들로 가득했다. 레인보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거리. 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아픔이 있었다. 지호는 카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민석 아세요? 그의 질문은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날 저녁, 지호는 피곤에 지쳐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이터원의 야경이 펼쳐졌다. 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민석의 마지막 문장. 내일, 한강 공원 벤치 5번에서 기다릴게요. 검은 코트 입고 있을게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내일? 그는 왜 이제야 알았지? 편지는 어제 도착한 거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밤 10시. 한강공원은 아직 열려 있었다. 그는 달려나갔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요동쳤다. 만약 놓쳤다면? 민석이 기다리다 포기했다면? 강변에 도착한 지호는 벤치 5번을 찾았다. 어두운 나무 아래, 비가 그친 후의 습한 공기. 그곳에 검은 코트를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 지호는 멈췄다. 그 청년의 프로필이 익숙했다. 민석이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바꿔놓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형, 지훈 형.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다리가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다. 민석아. 내가. 왜?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편지. 다 형한테 보낸 거예요. 당신이 날 구한 그날부터 나는 형을 사랑했어요. 그 말은 지훈의 세계를 뒤집었다. 사랑. 그 어린 소년의 감정이. 지훈은 손을 뻗어 민석의 어깨를 잡았다. 나도 기다렸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한강의 바람이 그들의 눈물을 말려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만남이 시작일까? 아니면 끝일까?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지훈과 민석은 벤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은 10년 동안의 삶을 털어놓았다.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자란 그는 학교에서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다. 이상한 애라는 낙인, 친구들의 배신. 지훈이 구해준 후, 그는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이사 갔지만 그곳에서도 같은 고통이 반복되었다. 아빠는 나를 지상한 놈이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그냥 모르는 척.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녔다. 전공은 심리학. 형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지호는 미소 지었다. 자신의 소설들이 민석의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민석의 고백은 지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랑. 그게 무슨?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형, 나 게이예요. 그날 형을 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내 감정이 뭔지. 지호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그는 28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연애는 피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의 부모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했다.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지. 아버지의 말은 매년 생일에 반복되었다. 지호는 민석을 보며 생각했다. 이 감정은 우정일까? 아니면 더 깊은 것일까?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걸었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민석이 말했다. 형, 나 때문에 편지 보낸 거 후회 안 해요. 지호는 흔들었다. 아니, 그 편지들이 날 살렸어. 그날 밤,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다. 민석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이터원의 골목, 레인보우 깃발이 드리운 거리. 민석의 방은 책과 편지 원고로 가득했다. 이게 형에게 보낼 편지들인데 보내지 못한 거예요. 지호는 그 원고들을 읽었다. 그의 삶을 세세히 그린 이야기들. 너 어떻게 알았어? 민석은 웃었다. 형의 소설 읽고 형의 마음을 느꼈어요. 다음 날, 지호는 회사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민석에게 가 있었다. 점심시간에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민석의 답은 즉시 왔다. 기다릴게요. 그들은 홍대에서 만났다. 젊은이들의 거리, 스트리트 공연이 한창인 곳, 민석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형, 여기 좋아해요.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만약 누군가 본다면? 그는 주변을 살폈다. 민석은 그를 잡아 끌었다. 형, 오늘은 그냥 즐기자. 그들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석의 대학 생활, 친구들, 그리고 그의 첫사랑. 고등학교 때 남자아이였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죠. 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비슷해. 하지만 인정 안 했어. 그 대화는 그들의 유대를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갑자기 민석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석아, 언제 집에 올 거야? 아빠가 걱정해. 민석의 표정이 굳었다. 곧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가족은 아직 몰라요. 나에 대해. 그날 저녁, 그들은 여의도 공원으로 갔다.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시간. 하늘에 피어오르는 불빛 아래 민석이 말했다. 형, 우리 시도해볼까요?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민석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과거가 떠올랐다. 10년 전, 그 골목에서 민석을 구한 후 받은 괴롭힘. 너도 동성애자냐? 친구들의 말, 그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 민석아, 우리 조심해야 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포기 안 할게요. 그들의 첫 키스는 불꽃 아래에서 일어났다. 부드럽고 떨리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훈의 회사 동료가 그를 불렀다. 지훈아, 어제 홍대에서 봤어. 그 남자애랑. 뭐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소문이 시작된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훈의 회사,
작은 출판사지만 직원들은 호기심이 많았다. 지훈 씨, 연애 중이야. 그 사람 누구야? 지훈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는 민석에게 말했다. 우리 조심하자. 민석은 이해했다. 형, 나 괜찮아요. 하지만 숨기기 싫어요. 그 말은 지훈을 더 괴롭혔다. 민석은 젊고 용감했다. 이터원에서 자란 그는 늪크 플러스 커뮤니티의 자유를 알았다. 하지만 지훈은 28살, 가족의 기대를 짊어진 나이였다. 주말,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민석이 말했다. 형,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제주도의 바다, 푸른 물결.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민석아, 내 편지들. 왜 나한테 보냈어? 민석은 웃었다. 형이 날 구한 그날, 나는 형의 눈빛을 잊지 못했어요. 그 눈빛이 나를 살게 했어요. 지훈은 민석을 안았다. 바다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제주도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그들은 카페를 돌고 등산을 하고 밤하늘을 보았다. 민석의 웃음소리가 지훈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여행 중 민석의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석아, 서울로 돌아와. 아빠가 병원에.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형, 나 가봐야 해. 지훈은 동행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석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졌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민석아, 이제 내가 집을 돌봐야 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다. 지훈은 밖에서 기다렸다. 가족의 시선이 무거웠다. 저 남자는 거머니의 질문에 민석은 친구예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지훈에게 말했다. 형, 가족이 날 압박해요. 결혼하라고. 지훈은 분노했다. 내 삶이잖아. 하지만 민석은 울었다. 한국에서 게이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형도 알잖아요.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다. 지훈의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다. 민석아, 나랑 같이 살아. 민석은 놀랐다. 정말,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가족의 개입은 시작이었다. 민석의 어머니가 지훈을 불렀다. 당신, 민석이랑 무슨 사이야? 지훈은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단순한 친구입니다. 그 거짓말이 그를 괴롭혔다. 한편, 지훈의 회사에서 소문은 커졌다. 상사가 그를 불렀다. 지훈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 생각해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LGBT 플러스에 대한 편견을 알았다. 서울의 출판계조차 보수적이었다. 그는 민석에게 털어놓았다. 나, 직장 그만둘까봐. 민석은 안아주었다. 형, 같이 이겨내요. 그들은 서울 퀴어 문화 페스티벌에 갔다. 이터원의 거리, 레인보우 깃발이 펄럭이는 곳,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자유를 외쳤다. 민석의 손을 잡은 지훈은 처음으로 용기를 느꼈다. 우리, 공개하자. 하지만 그 순간, 반대 시위대가 나타났다. 이상한 놈들, 함성. 지훈은 민석을 보호했다. 과거의 골목처럼. 페스티벌 후, 그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다. 민석의 아버지가 퇴원했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민석은 지훈을 데려가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지훈은 이해했지만 외로웠다. 그는 혼자 소설을 썼다. 민석을 모델로 한 이야기. 그림자에서 빛으로
그 소설은 그의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상사는 말했다. 테마가 민감해. 수정해. 지호는 거부했다. 이게 내 이야기예요. 그는 사직서를 냈다. 자유를 선택한 순간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민석은 대학에서 프로젝트를 했다. LGBTQ 플러스 청소년 상담. 그는 지훈의 도움을 받았다. 형, 내 경험 써줄래? 지훈은 편지 원고를 주었다.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민석의 친구 중 하나가 배신했다. 민석이 깨이래. 지훈 형도 소문이 민석의 가족에게 퍼졌다.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민석아, 그게 사실이야. 민석은 대답했다. 네, 엄마. 나 그래요.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아버지는 가족의 수치. 라고 소리쳤다. 민석은 집을 나왔다. 지훈의 아파트로. 형, 이제 나 완전히 내 거야. 지훈은 그를 안았다. 하지만 이 행복은 짧았다. 민석의 가족이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석아, 나와. 지호는 문을 열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호는 말했다. 아저씨, 민석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대치 끝에 민석이 나왔다. 아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돌아섰다.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냐? 그 말은 민석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울며 지훈에게 매달렸다. 형, 나 버려지지 않을까봐 무서워. 지훈은 약속했다. 절대 안 버려. 그들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Q 플러스 센터, 레인보우 액션. 상담사는 말했다. 가족의 거부는 흔해요. 하지만 시간과 대화로 극복할 수 있어요. 지훈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그림자 소년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이 이야기는 실제예요. 사랑은 편견을 넘어. 민석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에 위기가 왔다. 민석의 과거 친구가 SNS에 그들의 사진을 올렸다. 이상한 커플, 악플이 쏟아졌다. 한국에서 이런 게. 수치심 느껴. 이민석은 무너졌다. 형, 나 때문에. 지호는 그를 안고 말했다. 우리 함께 싸워. 그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우리는 사랑해요. 존중해주세요. 악플의 파도는 그들을 휩쓸었다. 민석은 대학을 쉬었다. 지훈의 소설 서점 행사에서 팬들이 물었다. 진짜 이야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사랑 이야기. 그 후 민석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혼자. 민석이 아프대. 지훈은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니, 민석이 기다려요. 병원에서 민석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지훈은 곁을 지켰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잘못했어. 민석이를 이해 못했어.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머니, 한국 사회가 우리를 미워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서서히 변했다. 미안해, 민석아. 민석의 회복은 느렸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부산의 바다. 민석의 고향 근처. 형,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들은 해변에서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돌아와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지훈의 가족이 알게 됐다. 어머니의 전화. 지훈아, 그 소설. 너. 지훈은 솔직히 말했다. 네, 엄마. 나 게이예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가족 망신이야.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다. 지우는 무너졌다. 민석아, 나도 버림받았어. 민석은 그를 안았다. 형,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들은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준비. 민석은 연설을 준비했다.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자가 되어 행사 당일 수만 명의 군중.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무대에서 민석의 손을 잡았다. 이 사람이 제 빛이에요.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후 언론이 달라붙었다. 유명 작가의 게이 커플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민석은 두려워했다. 형,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갑자기 민석의 아버지가 연락했다. 민석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아버지는 변해 있었다. 내 엄마가 설득했어. 나 미안하다. 눈물에 화해. 아버지, 감사해요. 가족이 돌아왔다. 지훈의 가족도 서서히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길거리 시선. 최고조의 순간이 왔다. 지훈의 소설이 영화화 제안을 받았다. 감독은 LGBT+ 테마를 강조했다. 진짜 커플로 출연해요. 민석은 망설였다. 공개가 두려워하지만 지훈은 말했다. 이게 우리의 목소리야. 촬영 현장. 서울의 골목. 그 골목에서 과거를 재현했다. 민석이 울며 말했다. 형, 그날처럼 날 구해줘. 지훈은 안았다. 항상 하지만 촬영 중 사고가 났다. 민석이 넘어져 다쳤다. 병원에서 지훈은 기도했다. 제발. 민석은 회복했다. 형, 이게 운명이야. 우리 강해졌어. 영화는 데이트. 시상식에서 그들은 수상했다. 이 상은 모든 소수자에게 박수갈채.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보수 단체의 항의. 영화 금지. 법정 싸움. 지훈과 민석은 증언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판결은 승리. 표현의 자유. 그 후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지훈은 새 출판사를 열었다. 민석은 상담사가 됐다. 결혼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맺었다. 서울의 한강에서 그들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민석아, 내 편지 덕분이야. 민석은 웃었다. 형, 이제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계속될 거야. 영화의 성공 후 그들은 전국 투어를 했다. 부산, 대구, 제주. 각 도시에서 팬미팅. 당신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청소년들의 고백. 민석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처럼 고통받지 마세요. 지호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공공연한 애정 표현. 시선은 여전했지만 무시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들은 일상을 즐겼다. 아침 산책, 저녁 요리. 형, 이게 행복이야.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석의 옛 친구가 찾아왔다. 미안해. 그때 배신했어. 화해의 대화. 이해. 나도 변했으니까. 지훈의 가족 모임. 어머니가 민석을 불렀다. 사위처럼 대해줄게 웃음소리.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시작이었다. 사회 변화도 느껴졌다. 서울시의 반차별 조례 강화. 프라이드 규모 확대. 그들은 자선 활동에 나섰다. 최종 챕터. 10년 후
지우는 38살, 베스트셀러 작가. 민석은 28살, 유명 상담사. 그들은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바다를 보며 산다. 형, 그 편지 다시 읽을까? 민석이 웃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일몰 아래, 영원한 약속.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그들의 사랑은 불굴의 빛, 그림자에서 나온 사랑. 이제 세상을 비춘다.